자, 개념원리 RPM 대수 유형 7번부터 몇 가지 문제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170번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영한인 세실수 XYZ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이걸 구해라 라고 하면 그 값을 K로 같다라고 두기로 했죠. 5의 X승 K, 2의 Y승도 K, 그 다음에 요거는 10의 2분의 Z승이죠. 2분의 Z승도 K라고 두면 X분의 1은 5랑 이렇게 5를 K X분의 1승으로 둘 수 있고, 양변에 Y분의 1승을 해주면 2는 K의 Y분의 1승, 양변에 Z분의 2승을 하면 10은 K의 Z분의 2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끼리 더하기 되고 빼기가 되게 하려면 1번과 2번은 곱하기 하고 3번은 나누기 하면 되죠. 이렇게 만들면 좌변은 1 되고 우변은 K에 X분의 1, Y분의 1 더하기 되고 빼기 Z분의 2승이 됩니다. 현재 K라는 I는 K는 5의 X승, 2의 Y승, 10의 Z, 2분의 Z승인데 XYZ가 모두 0이 아니었기 때문에 K가 1이 아니라는 사실, K가 1이 아니므로 지수는 0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K가 1이었으면 이 값은 특정될 수가 없는데 K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0. 이 문제를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171과 172는 별 다를 바 없는데 172번 한번 가봅시다. 양수 AB에 대해서 다음이 만족될 때 이 값을 구하여라가 문제인데, 이런 것은 말이죠,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A는 1이 아닌 양수이므로 밑으로 적당합니다.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A의 진수가 A제곱 B의 5승, 그리고 로그 A의 1은 0인 거죠. 따라서 좌변에 있는 부분은 2 더하기, 자, 제가 2라고 하는 부분이 어딥니까? 얘죠, 얘가 2인 거죠. 2 더하기 로그 A의 B의 5승인데 B의 5승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입니다. 따라서 로그 A의 B는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사실, 이를 이용해서 다음에 값은 마찬가지 요만큼은 7이죠. 7 더하기 로그 A의 B는 10배가 됐죠. 그래서 7 더하기 10 로그 A의 B, 너는 마이너스 5분의 2이므로 7 더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해서 7 빼기 4는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번 봅시다. 이거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인데, 일단은 너를 K라고 두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로그식을 보시면 밑이 모두 4, 16, 64, 밑을 2로 통일할 수 있다가 되겠죠. 밑을 2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4의 A는 로그 2의 제곱의 A입니다. 그 말은 이 제곱은 앞으로 빠지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2분의 1은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16은 2의 4승이니까 2로 바꾸면 4는 4분의 1 다시 위로 올라가서 4분의 1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64 2의 6승 C의 6분의 1승, 이것이 3분의 8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A의 8분의 1승이죠. A의 8분의 1승이 K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의 2분의 1승은 K로 표현할 수 있죠. 로그 2의 A의 2분의 1승은 양변에 3승이 아니라 4승이죠. 4승 하면 K의 4제곱. 그 다음에 밑이 모두 2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진수끼리 곱셈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B의 4분의 1승은 그 자체가 K입니다. 따라서 K. C의 6분의 1승, 현재 C의 2분의 1승이 K인 거죠. 따라서 양변에 3분의 1승 하면 되니까 K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3분의 8. 따라서 K의
4 더하기 1, 5 더하기 3분의 1, 즉 3분의 16. 이것은 2의 3분의 8승이 되겠죠. 2의 3분의 8승. 그러면 K라는 것은 뭐냐? K를 알아야 한다면 K는 2의 3분의 8승 곱의 16분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하면 2의 2분의 1승 K는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로그 2의 ABC 값 구하라가 문제인데 로그 2의 ABC, A랑 B랑 C랑 곱한 것인데 한번 봅시다. A가 뭐였습니까? A는 K의 8승이죠. A는 K의 8승. B는 뭡니까? B는 K의 4승이죠. 그 다음에 C는 뭐죠? K의 2승이죠. 따라서 A, B, C를 곱하게 되면 8, 4, 2, K의 14승입니다. 따라서 K의 14승은 14의 로그 2의 K와 같고 K가 루트 2이므로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겠죠. 로그 2의 루트 2, 얘 2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14 곱하기 2분의 1은 7이 되겠습니다. 쓰고 보니까 조금 계산 과정이 너저분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대략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8번은 2차 방정식과 연관지어서 하는 부분인데 간단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밑이 p로 같으니 진수끼리 곱셈으로 표현된다.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a분의 c, 뭐 이걸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고 174번 대표 문제 봅시다. 두근이 로그 10의 a와 로그 10의 b다 라고 하니까 로그 10의 a와 로그 10의 b 두근의 합은 6과 같고 두근의 곱 로그 10의 a와 로그 10의 b를 곱한 값은 3과 같다는 걸 알고 있다. 그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즉 위식에서 우리는 로그 10의 ab가 6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b는 얼마냐? 10의 6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로그 10과 로그 10의 a와 로그 10의 b가 곱하면 3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할 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걸 보면 로그 a의 b, b의 a 밑이 다르니까 10의 a, 10의 b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꾼다면 10의 b, 10의 a 통분해서 결국 로그 10의 a 곱하기 로그 10의 b가 분모가 되겠죠. 그 분모가 3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할 거니까 결국 로그 10의 a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둘이 더한 게 6이었으니 36 빼기 2배의 둘이 곱한 거 3이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은 굳이 쓸모가 없었으니까 이건 지워버릴까요? 이건 지우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36 빼기 6은 10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176번입니다. 2차 방식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해라.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은 얼마입니까? 2 로그 2의 3이네요. 두근의 곱은 1입니다. 이걸 알 때 2의 지수를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알파 베타.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알파 베타를 써보시면 요거에서 요걸 빼란 얘기죠. 2 로그 2의 3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한번 합쳐서 써봅시다. 밑이 2인 로그로 표현했을 때 이 2는 여기 올라가면 3의 제곱 9가 될 거고요. 1은 로그 2의 2가 되므로 결국 로그 2의 2분의 9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2의 지수가 로그 밑이 2고 진수가 2분의 9. 이때 로그 계산 법칙에 의하면 둘은 자리를 바꾸면 할 수 있고 자리를 바꾸면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분의 9. 177번 두근이 1과 로그 3의 4다. 두근의 합은 A입니다. 두근의 곱 로그 3의 4가 B입니다. 따라서 B분의 A의 값을 구하여라 가 문제인데 B분의 A는 지금 적혀있는 그대로 요거분의 요거가 되겠죠. 자, 로그 3의 4분의
1 더하기 로그 3의 4는 1이 로그 3의 3이기 때문에 로그 3의 3 곱하기 4 진수가 12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밑이 똑같기 때문에 4의 12로 변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것을 찾아보면 1번에 정확히 똑같은 것이 있네요. 자, 다음은 유형 9번입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수의 과학적 표기법이다. 이 부분은 1 이상 10 미만의 값으로 표현하고 10의 n승, n은 정수다 라고 표현한다. 이게 수의 과학적 표기법일 때 당연히 로그를 취하게 되면 상용 로그를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여기 n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될 거고 a를 로그를 취하면 당연히 그 값이 로그 a는 0 이상 1 미만이 되어 소수 부분이 되겠죠. 다음과 같을 때 로그 72의 값을 구해라. 72는 8, 9, 72입니다. 따라서 로그 72는 여기에 로그를 취한 것과 같겠죠. 따라서 바로 정리하면 3 로그 2의 2의 3승 3의 제곱이었으니까 2 로그 3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3 로그 2, 즉 0.3010의 3배에다가 0.477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1.8572가 나오겠습니다. 좀 계산 문제죠. 자,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일단 밑이 10인 로그인데 진수를 확인해 보니 78.6의 3분의 1승입니다. 78.6의 3분의 1승이 진수에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78.6은 없죠. 7.86만 있습니다. 7.86은 어떠죠? 자, 로그 7.86을 조사했더니 그건 0.8954야 라고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78.6은 뭡니까? 7.86의 10배 한 것이죠. 그럼 그거의 3분의 1승의 로그를 알고 싶다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3분의 1 로그 78.6은 로그 7.86 더하기 1이라고 표현되겠죠.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1.8954 한 값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 본다면 0.6318이 되겠습니다. 181번 다음과 같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해라. 자, a라는 것은 그러니까 로그를 취했더니 저렇게 됐다. a는 요거는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원래 개념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a라는 수는 어떤 수였냐? 10의 마이너스 1.7399승이다 라는 얘기죠. 밑이 10이니까 이건 로그의 정의입니다. 그죠? 즉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0.7399승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 표기법이 아닙니다. 여기는 0 이상 1 미만의 값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얘를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1을 더하겠습니다. 즉 여기다 10을 한 개 더 곱해준다는 것은 여기는 10을 한 개 더 빼줘야겠죠. 즉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의 0.2601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의 0.2601승이 뭡니까? 10의 0.2601승이 바로 1.82입니다. 얘가 1.82입니다. 거기다가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한 것이죠. 따라서 1.82에다가 소수점을 한 칸, 두 칸 이동시켜서 0.0182 이렇게 만들어서 구할 수 있다. 자,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로그 a라는 것은 마이너스 1 더하기 0.7399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7399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 말고 마이너스 2 더하기 0.2601 이렇게 쪼갤 수 있다. 그런데 0.2601은 로그 1.82였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건 뭐냐?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밑이 같은 애들끼리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셈이 될 것이고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82가 여기 오는 게 맞겠죠. 그게 a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형 10번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 3문제 다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소음 세기가 이럴 때의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소음의 크기를 d데시벨이라고 하면, 자, 소음 세기가 P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소음 크기 D 단위 몰라도 됩니다. 데시벨이죠. 이라 하면 P와 D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소음 크기를 우리가 단위로 표현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소음 세기를 로그 스케일로 로그를 취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소음 세기가 원래는 예를 들어 소음 세기가 10이 있고 소음 세기가 100이 있으면 한 10배나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 같은데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0은 2입니다. 단지 1만 차이 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 어쨌든 필요가 있었겠죠. 로그 스케일로 변환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자, A와 B 사이에서 출시한 소음 크기가 각각 40dB, 60dB일 때 B사에서 출시한 자동차 소음 세기는 A사 출시한 자동차 소음 세기의 몇 배인 건가? 자, 60은 40dB에 원래 1.5배인 거죠. 데시벨로 치면 1.5배입니다. 그건 소음 크기를 변환해서 그런 건데 소음 세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자, A사에서 출시한 거를 P1이라고 할게요. 크기가 소음 세기가 거기다가 12를 더한 다음에 자, 진수는 P1이죠. P1 더하기 12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10배 한 게 A사 출시한 D1 즉 40입니다. 40. 이게 40dB이고 그 다음에 로그 P2에다가 12를 더해서 10배 한 게 60dB인 겁니다. 그리고 P2는 P1의 몇 배인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똑같이 10을 없애도 됩니다. 그러면 4하고 6인데 비율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12를 빼줍니다. 12를 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로그 P1이었으니까 P1은 바로 10의 마이너스 8승인 거죠. 그 다음에 P2는 10의 마이너스 6승인 겁니다. 그러면 P1, P2를 비교해보면 몇 배입니까? A사에서 출시한 소음 세기의 몇 배냐? 10의 2승을 곱한 거죠. 100배인 거죠. 100배였던 겁니다. 자, 182번 정답은 4번이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상식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또는 전문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잘 세워보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자, 183번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진 에너지와 리터 규모라는 단위 사이의 관계죠. 우리가 이제 리터 규모가 얼마다 하는데 규모가 7인 것과 규모가 3인 것은 얼마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꽤 큰 차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규모가 3인 것, 규모가 7인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4 차이 나고 우리의 인간이 느끼는 어떤 비율적인 부분에는 한 2배 좀 더 되었네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에너지도 한 2, 3배, 좀 많으면 한 4배 될라나?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너지에다가 로그를 씌웠습니다. 10배에서 로그를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리터 규모 7인 그 에너지와 규모가 3인 지진 에너지의 그 비율 관계를 좀 살펴보죠. 7일 때 로그 12원이라 합시다. 그건 11.8 더하기 1.5 리터 규모가 3일 때니까 이렇게 3이라고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10은 밑이 아니죠. 진수에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터 규모가 7일 때 11.8은 상수고요. 1.5 곱하기 이번엔 7이 되겠죠. 자, 똑같이 자, 비교하는데 비교를 몇 배인지 비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각각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가보면 계산을 합시다. 여기 우변을 각각 계산해 보면 4.5니까 16.3이 되겠네요. 요거는 10.5니까 22.3이 되나요? 10.5, 22.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은 어떻게 됩니까? 10의 16.3승배
이 2는 10의 22.33승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에너지의 차이는 몇 배 한 겁니까? 10의 6승배를 해야 되는 거죠. 10의 6승배. 10의 6승배 어떻게 느껴집니까? 10의 6승배가 몇 배입니까? 0이 6개니까 100만 배라는 얘기죠. 100만 배. 자, 그래서 10의 6승배. 답은 6이 됩니다. 100만 배. 꽤 차이가 크죠. 규모가 3과 7은 100만 배 차이가 있다. 그럼 막 규모가 우리 9 그러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대지진 막 이러는데 9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 공식은 아마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걸 겁니다. 9를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 로그 10 곱하기 23 11.8 더하기 1.5 곱하기 9가 될 거고 11.8에다가 13.5를 넣으면 25.3 요 에너지가 3 커졌다는 말은 10의 3승배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7인 지진도 상당히 큰 건데 에너지가 그의 1000배가 되는 게 규모가 9인 지진이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1000배. 상상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자, 다음 184번 봅시다. 자, 이러한 문제 연습하기 딱 좋은 문제네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을 겁니다. 선생님도 그와 유사합니다. 집안의 유효 수직 응력을 S, 시험기가 집안에 들어가면서 받는 저항력을 R이라 할 때 집안의 상대 밀도 D%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사실 여기까지 거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다. 잘 아는 분야면 조금 더 친숙할 뿐이지 모르는 분야에도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 A의 유효 수직 응력은 집안 B의 유효 수직 응력의 2.56배이고 자, A의 유효 수직 응력을 S1이라 합시다. S1은 S2의 2.56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시험기가 집안 A에 들어가면서 받는 저항력은 R1이라 할까요? 시험기가 집안 B에 들어가면서 받는 저항력 R2라 할 때 R2의 2배이다. 이걸 알려준 거죠. 그 다음 집안 B의 상대 밀도, 즉 상대 밀도 D에 D1, D2가 있지 않습니까? D2는 70이다. D1은 얼마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D2를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D2는 일단 D1부터 표현해 볼까요? 묻는 거 D1은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로그에 자, 루트 S라고 했는데 즉 S1인 거죠. S1 그 다음에 R1 이렇게 해서 계산될 텐데 그런데 R1 대신에 SR2R2라고 쓸 수 있고 S1 대신에 2.56 S2라고 쓸 수 있으니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우리가 D2가 70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D2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마이너스 98에다가 66 로그에 루트 S2분의 R2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도록 만들면 될 테니까 이 뒷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66에 로그 이 부분은 루트 2.56분의 2를 독립시키고 루트 S2분의 R2 요렇게 봐주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진수끼리 곱셈이니까 덧셈으로 분리시키면 되겠죠. 자리가 좀 없어서 밑에 좀 빌려 씁시다. 98에 66 로그 자 루트 2.56분의 2가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더하기 그 다음에 로그 루트 S2분의 R2가 있는 거죠. 자 D2랑 비교해 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98에 더하기 66 이 로그 요까지의 값이 D2인데 그게 70이란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70 더하기 66 지워버리겠습니다. 로그 루트 2.56분의 2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이 계산은 요 따로 로그 2 빼기 로그 루트 2.56이 될 거고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하라 했고 자 2.56이 뭐죠? 2.56
1.6의 제곱 아닌가요? 1.6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1.6하고 같은 거죠. 로그 1.6입니다. 그럼 로그 1.6은 뭡니까? 로그 16 빼기 1과 같죠? 로그 10분의 16이니까 로그 16은 4 곱하기 로그 2죠. 4 로그 2니까 4 곱하기 0.3 빼기 1은 즉 1.2 빼기 1 0.2와 같습니다. 0.3 빼기 0.2가 되어 얘는 0.1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66에 0.1배니까 6.6, 76.6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뒤에 계산 부분은 조금은 경험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그건 사실 잘못된 생각이다. 기본적인 문해력만 가지고 있으면 뭔지 몰라도 상관없다. 주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수학적 논리력만 필요한 것이지 상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유형 11, 12는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15의 정수 부분은 A, 소수 부분은 B라 할 때, 자, 로그 2의 15는 로그 2의 8보다는 크고 로그 2의 16보다는 작죠. 따라서 정수 부분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3입니다. 그럼 소수 부분 B는 로그 2의 15 빼기 3과 같고 이것은 로그 2의 8분의 15와 같은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2의 비승이라 했는데 A 더하기 2의 비승 A 더하기 2의 비승. 자, 2의 비승은 이렇게 될 거죠? 8분의 15가 되는 거 보이죠? 8분의 15입니다. 2의 비승 8분의 15 곱하기 8입니다. 자, 8 곱하면 24, 8을 곱하면 15. 정답은 39가 되겠죠. 186번 로그 A는 정수 부분이 3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요? 3 이상, 3 미만 A가 10의 3승 이상, 10의 4승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연수 A의 개수는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죠. 등호가 한쪽만 있으니까요. 10의 4승 빼기 10의 3승이니까 자, 뭐 계산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10의 3승에 10 빼기 1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1000 곱하기 9는 9000.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87번 로그 5의 10의 정수 부분 X. X는 얼마입니까? 1이겠죠. 소수 부분 Y는 로그 5의 10 빼기 1이므로 로그 5의 5분의 10이 되겠죠. 즉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x에 1 대입하고 y에 또 대입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5의 x승 1, 5 빼기 5의 마이너스 1승 분의 자, 5의 y승은 2라는 거 보이죠? 2 빼기 그럼 얘는 방금 적은 거의 역수죠. 2분의 1이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따라서 분모 분자에 5를 곱할게요. 5를 곱하면 10 빼기 2분의 5. 자, 24분의 얼마입니까? 2분의 15인가요? 따라서 24분의 1을 하면 48분의 15, 48분의 15가 아닌가? 뭐 계산 잘못했나요? 예, 5를 곱해서 25 빼기 1이 됐고 5를 곱해서 2분의 5가 됐고 24분의 2분의 20, 2분의 15가 됐고 2분의 15에 24분의 1은 3, 5, 15, 3, 8, 14, 16분의 5가 되겠네요. 계산입니다. 188번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다음에 두 근일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로그 A의 정수 부분 N, 소수 부분 알파라 합시다. 자, N은 정수인데요.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이라는 값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n과 알파를 더하기 했더니 두 근의 합 2분의 5가 되고 n과 알파를 곱하기 하면 2분의 k 빼기 3이 된다를 아는 것이죠. 이때 n과 알파 더해서 2분의 5가 됐다. 이 뭡니까? n 더하기 알파 아니 정수 n과 찌끄레기 알파를 대해서 2분의 5가 됐다? 그럼 n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거죠. n은 2고 알파는 2분의 1이다. 그거밖에 없죠. 왜? 2.5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n과 알파를 곱한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1입니다. 따라서 k 빼기 3이 2이므로 k는
5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은 유형 12.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두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조건이 제시가 되면 소수 부분이 같은 두 상용로그를 뺍니다. 그래서 차가 정수가 되겠죠. 두 상용로그의 차가 정수가 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 두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소수 부분의 합이 1 된다는 거니까 둘이 더합니다. 더하면 합이 1 됐으니까 정수로 나타나겠죠. 단 2번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로그 A와 로그 B를 더했더니 소수 부분의 합이 1 돼서 네가 정수가 되었어. 그래서 합이 정수가 된 걸 이용하는데 그때 조건 한 게 있습니다. 로그 A와 로그 B가 소수 부분에 분명히 존재했겠죠. 그래야 합이 1 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소수 부분이 없이 너도 정수고 너도 정수였다면 소수 부분의 합은 1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정수고 이것도 정수인 경우는 분명히 요식은 만족하겠지만 소수 부분의 합이 1 된다는 조건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89번 보겠습니다. x는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상태에서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로그 x에서 로그 x분의 1을 뺐다면 그것은 정수가 되어야겠죠. 소수분이 같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x분의 1분의 x가 되어 즉 로그 x제곱이 정수다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x제곱이 10의 정수승꼴로 표현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니 x제곱은 10의 제곱보다 크고 10의 4제곱보다 작겠죠. 이게 10의 제곱이니까요. 양변 제곱했습니다. 즉, 요 사이에 있는 x제곱이 사이에 있는 10의 정수승꼴이니까 10의 3승밖에 없죠. x제곱은 10의 3승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190번. 로그 x는 정수 부분이 1이야. 그리고 너는 정수가 돼. 모든 실수 x의 값의 곱을 알아봐. 자, 일단 이만큼은 정리해보면 로그 x 3승이 되고요. 네가 정수야. 즉, 이 말은 x 3승이 10의 정수승꼴로 되어 있어. 이 말이죠. 그 다음 로그 x는 정수 부분이 1이므로 1 이상 2 미만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 말은 x가 10의 1승보다는 큰데 10의 2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2승보다는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x의 3승은 내가 궁금한 건 x 3승이니까 양변 세제곱 해주시면 10의 3승 이상 10의 6승 미만이 됩니다. 10의 3승 이상 10의 6승 미만 중에 10의 정수승꼴은 뭐가 됩니까? 10의 3승부터 10의 4승 10의 5승까지 가능하죠.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10의 1승, 10의 3분의 4승, 10의 3분의 5승. 양변을 다 3분의 1승씩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실수 x의 값의 곱은 이걸 다 곱한 거죠. 다 곱하면 10의 1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10의 4승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 191번입니다. 로그 x의 정수분이 2입니다. 즉 x는 10의 제곱 이상 10의 3승 미만 되시겠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자, 합이니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거 꼭 짚어야 됩니다. 일단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하면 이것이 정수가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결국 x 곱하기 루트 x, 네가 정수가 된다는 말이니까 x의 루트 x가 10의 정수승꼴로 표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x의 루트 x는 x 곱하기 x의 2분의 1승이죠. x의 2분의 3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정수승이 된다. 자, 그러면 x가 이러니까 x의 2분의 3승을 만들어 봅시다. 양변의 2분의 3승, 10의 3승, 10의 2분의 9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x의 2분의 3승은 10의 정수승꼴이므로 너는 10의 3승 될 수 있고 10의 4승이 될 수 있으나 10의 5승은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x의 2분의 3승이다.
그러면 x는 3분의 2승 해. 3분의 2승 하면 2승. 3분의 2승 해. 3분의 8승.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뭐가 주의돼야 되냐? 너도 정수고 너도 정수인 것은 제외돼야 됩니다. 둘 다 정수면 소수분의 합이 1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x가 10의 제곱이었다면 로그 x는 2였겠죠. 로그의 루트 x는 얼마였습니까? 이건 1이겠죠. 10의 제곱이 들어가면 10이니까 1. 이렇게 둘 다 정수인 상황이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나머지 한 경우는 잘 되느냐? 잘 되니까 문제 나왔겠죠. 로그 x는 뭐였습니까? 3분의 8입니다. 로그 루트 x는 뭐였을까요? 3분의 4였겠죠. 이렇게 됐을 거다. 자, 로그 x의 소수분을 구해라. 로그 x는 3분의 8이란 걸 방금 구했죠? 로그 x가 3분의 8입니다. 3분의 8은 2 더하기 3분의 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부분은 당연히 3분의 2가 되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전문항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